우리가 비행기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가방에 아무런 위험 물질도 없고 주머니에 무기도 없어요. 담배도 안 피워서 라이터도 없고 무엇보다도 테러범이 아니라서 폭발물을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않고 가지고 탈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모든 비행기 승객이 저랑 같은 입장이죠. 테러범 기껏해야 전 세계에서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승객이 이런 불편함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잘 모르고 라이터나 주머니칼 같은 걸 가지고 타려다가 걸리는 그런 케이스를 일단 제해놓고 악의를 가지고 위험 물질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케이스만 잘라놓고 보면 분명히 세계 어딘가에는 어느 시점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그 사람이 지금 비행기를 탈 그 아주 낮은 가능성 때문에 사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겪는 그 불편함. 인천공항 성수기 때는 디파처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인천공항 보안 검색조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넘길 뻔하기 일쑤인데 저도 거의 비행기를 놓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 고통은 그 낮아진 사회 신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게 하는 그 돌발 상황에 대한 위험성이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고 짧게 말하면 아주 낮은 확률일지라도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항공운송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하는 위험 요소이므로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승객 아마도 99.99999999999999998%쯤 되는 선량한 승객들마저도 신발을 벗고 벨트를 풀고 랩탑을 꺼내고 엑스레이를 찍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시스템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주제는 실업급여예요. 근데 또 핵심을 못 잡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테러범과 비교를 하느냐고 꽥꽥댈 머저리들을 위해서 미리 사족을 달자면 저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테러가 더 나쁘냐, 부정수급이 더 나쁘냐가 아니라 실업급여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거 대표적으로 문재인네가 싸놓고 간 변인데 고용기금은 문재인 5년간 말 그대로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한 2017년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은 10조 2,544억 원이었어요. 문재인 5년을 지난 2021년 고용보험기금은 마이너스 3조 9천억 원이 돼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을 말도 안 되게 올리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졌어요.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를 올려서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뿌려서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급기간은 늘렸고 지급액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너무 올라서 기업들이 분노하자 고용보험기금을 기업들에게 인건비 지원금조로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2020년 단 3년 만에 10조 원을 다 털어먹고 고용기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10조 3천억 원 빼다가 고용기금에 쳐넣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고용기금이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현재 고용기금 잔액은 마이너스 4조 원에 이릅니다. 당장 뭔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지적했더니 민주당 측에서는 또 무슨 일자리를 잃은 아픔을 조롱했다는 둥,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를 폄훼했다는 둥 헛소리들을 하고 계세요. 그럼 비행기 보안 검색은 항공 운송 시스템을 폄훼한 겁니까? 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있죠. 장기간 근속했는데 기업이 파산하면서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된 사람, 당장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들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억울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돈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 전체를 낮춰서 누구나 쉽게 돈을 받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 어떤 기금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 보험도 그런 식으로는 운영이 안 됩니다. 한번 화끈하게 나눠 먹고 그냥 없애버리자. 배부르게 한번 먹고 다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거라면 모를까. 문재인이 그런 식으로 실제로 나라를 운영했죠. 이재명은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는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5년을 지나면서 고용기금은 10조 원에서 마이너스 4조 원으로 단 5년 만에 추락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현실을 따져볼 생각은 안 하고 일자리를 잃은 아픔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감성팔이는 하고 있으면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러다 문재인이 10조 땡겨온 그 기금마저 다 떨어지면 그 다음 안타깝게 실직한 사람은, 그 다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은 대체 무슨 돈으로 실업급여를 줄 겁니까? 지가 화천대유 팔아서 그 돈 메꿔줄 겁니까? 한국의 현 실업급여 시스템은 OECD에서도 지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오히려 근무할 때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왜냐? 실업급여는 세금을 안 떼는데 급여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니까요. 실업급여라는 것이 다음 직장을 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그러니까 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냥 몇 달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월급 받으면서 몇 달 쉬어라,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실업급여가 아니라 달콤한 실업급여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자영업자들, 영세사업자들한테 실업급여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은 실업 상태로 내몰린 청년들 이런 소리 하면 사장들 코웃음 칩니다. 실업급여가 워낙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일수만 채우면 반복적으로 무한히 계속 타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최소 180일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180일은 근무일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략 9개월 정도 지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9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순간 갑자기 직원이 개판을 치기 시작해요. 손님이랑 싸우고 거래처랑 싸우고 음식 쏟고 그릇 깨고. 왜? 실업급여는 자기가 사직을 하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해고를 당해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라 실업급여 팁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사직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꿀팁.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운영되다 보니까 5년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아간 사람이 작년에만 10만 명이 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9개월을 일해야 실업급여가 나오고 최소 120일간 나오니까 한 번 받는 사이클이 끝나는 데는 최소한 13개월이 걸립니다. 3번이면 39개월이 넘죠. 180일을 딱 채우자마자 칼같이 잘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5년간 3번을 받았다 하면 사실상 거의 실업급여 수령 기간을 채우자마자 해고되기를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전부 다 부정수급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진짜로 그냥 엄청 재수가 없어서 가는 데마다 망하고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이걸 두고 전원 안타깝게 직장을 잃은 청년들이다, 모두가 어려운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그걸 폄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냥 머저리죠. 현실을 부정하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이 낸 고용보험료는 외국인 전체의 40%인데 받아간 실업급여는 70%가 넘는다는 이야기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 일이냐? 딱 날짜만 채우면 같은 국적인 사장과 결탁을 해서 해고를 당해버려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차액은 사장한테 현금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지나면 같은 업체에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다른 비슷한 업체와 직원 명의만 교환해요. 말하자면 고용기금으로 직원 월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100% 가능해요. 작년 기준 같은 회사에서 24번째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아예 사장이랑 짜고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짓을 해먹고 있다는 거죠.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느냐? 있습니다. 장기간 일하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지인 회사, 아는 회사에 잠깐 이름만 걸쳐놓고 있다가 권고사직을 당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 살아있어서 역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냈는데도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는 것 자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허술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허술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실이 이런데도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아픔을 이따위 감성팔이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는 운영이 안 된다니까? 돈이 없다니까? 어느새 그냥 달콤한 실업이 돼버린 게 사실인데 그걸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오로지 감성팔이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정치고 그게 무슨 국정입니까? 이따위로 기금을 쓰다가는 결국은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에 줄 돈이 없어진다고. 그런 사람들이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나앉게 된다고. 그때 가서 민주당은 뭐라 그럴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방만한 경영이 고용기금을 고갈시켰다, 그럴 거 아니에요.
복지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이 그 복지를 받는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립을 돕는 잠시 급여의 빈자리를 메꿔주는 용도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되면 결코 안 되죠. 그런데 현재의 실업급여는 그냥 9개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몇 달 쉬면서 나라에서 월급 받고 밀렸던 여가 생활도 좀 하고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고 그동안 수고한 나 자신에게 선물도 좀 하고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감성팔이나 하면서 무작정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돈이 없어요. 다 써버리고 없다고. 이미 빚이 4조고 그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고용기금이란 누군가에게 받았어야 하는 것보다 덜 가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더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자기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추진하면서 망쳐놓은 경제, 없어진 일자리를 감추려고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했던 거예요. 현재 실업급여 수령 대상 중에 실업급여 하한액에 걸치는 사람이 70%, 그리고 그 중에 40%가 자기가 원래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정의당은 실업급여를 손본다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정당하게 수령하는 거다. 이건 그야말로 신 같은 논리죠. 돈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데 정당한 수령 타령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현실은 뭐냐? 5년 만에 고용기금을 14조 원을 까먹었다고요. 그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됐고 그 정도로 악용 사례, 부정수급 사례가 넘쳐나는데 그건 눈을 가려버리고 그냥 정당하니까 줘야 된다. 그것도 문재인이 지 실정을 숨기려고 뒤틀어 놓은 그 제도에 정당하게 맞으니까 계속 이따위로 운영해야 된다. 악용이 정당해지면 그건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 오류를 인식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나라 운영을 장난질로 합니까? 화끈하게 시원하게 한번 나눠 먹고 나라 간판 내리자. 이게 니들 목표인가요? 노동계 전문가들은 이번 실업급여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다고 해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높아서 문제면 임금을 더 올려라. 우리가 이런 것들과 한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의 아젠다가 항상 이따위니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 감성만 팔고 앉아 있으면 돈이 나옵니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